쓴 거가 다 왔나 봅시다. 제가 박스 뜯는 김에 간단하게 제가 왜 이런 책을 샀는지 얘기해 볼게요. 월드는 이게 남자분들이 많이 읽었다고 추천한 건데요. 그 자연 속에서 살던 그 데이비 소로 본인이 그 자연 속에서 살아보면서의 자기의 감성이나 뭐 사는 이야기 같은 걸 적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볼까 하고 제주도에 왔으니 이분하고 공감대 형성을 좀 하고 싶어 갖고 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분야가 문명욕이거든요. 문명 시리즈의 책들을 많이 사서 보는 편인데 또 꽂혔어요. 분명 그 땅의 문명, 인문지리학자가 쓴 건데 한국분이 쓴 거네요. 문명에 대한 건 주로 외국 사람이 쓴 게 많았는데 한국분이 쓴 거예요. 이런 건 대부분 어디를 보고 저는 보려면 목차를 봐요. 목차를 보면 여기 이번에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이라든가 그 페니키아 문명 요런 쪽하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었다는 거기에 그 차탈레이크가 이게 제일 새로운 이 저기 지역이거든요. 그 전에 고대 문명에는 이게 잘 안 다루었었는데 새로 발견돼 갖고 이제는 좀 이렇게 그 이론이 이제 공인화 됐나 봐요. 그래갖고 고대 문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 차타레이크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마야 문명 요런 쪽의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한중일 삼국과의 관계도 있네요. 이분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루었겠죠. 그래갖고 땅의 문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종말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명들이 생겼다가 많이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흔적을 찾는 게 이제 고고하게 키포인트잖아요. 그래갖고 문명들이 사라지면 왜 사라질까? 옛날엔 자연재해로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만연해 있으니 약간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갖고 문명이 왜 사라지는가? 이거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하랄트 하르만이라는 외국분이 썼네요. 그리고 이것도 목차를 보면 하라파 모헨조다로면 인도 쪽인데 인더스 문명을 조금 다뤄주고도 있고요. 스키타에 여기 관심 많아요. 중앙아시아 쪽이거든요. 여기도 재밌고 짐바브웨면 아프리카 쪽도 조금 다뤘네요.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청나라 키메라 제국이 제목인데요. 저는 그 성리학의 그 좀 명나라의 그 딱딱한 사고방식보다는 이 청나라가 이렇게 좀 많이 다른 문화도 흡수를 하고 좀 그랬던 일종의 그 문화 그것도 여기 저기 실용문학 실학파 뭐 이런 거 쪽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던 청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청나라에 대해서 좀 읽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런 책들은 주로 보면 이게 그림이나 지도가 되게 중요한데 지도가 없으면 전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일단 역사서 쓰면서 지도 않는 이 저기 저자들 이해할 수가 없어. 아우 이 누르왔지. 아유 근데 지도가 좀 단순하긴 하네요. 이거 하나만 좀 제대로 나와. 여기 좀 또 우리나라의 관계 지도도
하나가 보이기는 해요. 여기 여진족 뭐에 대해서 조금 지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아주 재밌는 거 하나 있네요. 이 깃발, 그 서양사에서도 이 깃발이 상징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건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런 깃발이 그려져 있는 이 깃발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겠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의 발명은 뭐냐면, 제가 뭐 건축학도도 아니고 이 공학 쪽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이 건축을 하는 그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 그게 일종의 허세래요, 허세. 그래가지고 너무 지난번에 서양의 건축이나 유럽의 주택 같은 책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유럽의 성당 되게 많잖아요. 그 성당이 점점 막 화려해지고 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그게 있대요. 프란치스코 파하고 베네딕토 파하고 카톨릭의 굉장히 큰 파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파벌이 약간씩 경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베네딕트 파의 성당이 크게 하나 지어지면 이제 프란치스코 쪽에서도 가만히 못 있죠. 그러니까 더 좀 좋고 아름답거나 더 큰 성당을 짓고 막 약간씩의 일종의 견제와 뭐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점점 그 성당이 점점 더 새로운 기술로 더 아름답고 더 큰 성당을 짓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거기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대에서 100층 이상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은 100층 이하로 좀 내리겠다라고 회장님이 발표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왜 부르즈 할리파나 막 이렇게 높은 건물들을 되게 많이 짓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건물의 대부분 20% 정도가 엘리베이터하고 계단밖에 없는, 소위 쓸모없는 층이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한대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이 짓냐면, 일단 높이에 대한 허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건물이 뭐 세계에서 제일 높다, 제일 고층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높이 올리는 거죠. 사실 엘리베이터하고 계단만 있으면 그런 공간을 뭐 어디다 쓰냐고요. 근데 이게 높이 올라가다 보면 위에가 점점 뾰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높이 지었다는 그 허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요즘에 그거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설명하시는 분이 이제 유현준 씨라고, 유현준 교수님이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설명도 재밌고요. 그러니까 건축 그러면은 막 딱딱한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게 숨어져 있고, 왜 그 건물이 지어지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써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뭐가 있냐면, 튼튼한 집, 더 넓고 더 높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집 속의 기계, 집을 짓는 기계,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식의 현대 문물 속에 중요한 건축 요소도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고층이라고 그래봤자 4층, 5층짜리지만 4층, 5층 가장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펜트하우스라고 제일 꼭대기층이 가장 돈 많은 사람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없으니까 올라갈수록 힘드니까 제일 꼭대기층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문학전집에 고리오 영감이라는 발자크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리오 영감이라는 사람이 밀가루 사업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어갖고 호화롭게 살다가 이제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어떤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어려워지면서
점점점 자기의 하숙집의 층을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서 점점 살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기술에 따라 그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을 갖는다는 그게 어떤 층에 사느냐도 이제 달라진 거죠. 근데 앞으로 소위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그 우주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우주 도시 뭐 이런 거 생기면은 또 거기는 어떤 식의 그 건축물이 사회적 포지션을 또 이렇게 대변해 주는지 또 이제 새롭게 되겠죠. 물론 저는 그런 데서 살 수도 없고 살게 되지도 않을 거고 그 전에 이제 죽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그 건축물과 사람의 심리, 사회적 심리 이런 게 연결돼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딱딱하지만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책이 연결돼 갖고 읽는 거를 되게 재밌어해요. 앞으로 혹시 또 재미있는 책이 생기면 또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들어주세요. 언제 시작할지를 몰라서 장에 가서 사야 되는데 깜빡 잊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그냥 겨울용 부츠인데 잘 안 써서 제가 이렇게 험하게 쓰고 그냥 작업용으로 쓰고 닦아서 두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미국 농부 같죠? 자, 그러면은 곡괭이랑 이거 뭐라 그러지? 삼지창 네, 챙기고 장갑도 챙겨서 그러면은 돌밭에를 이제 나가봐야죠. 저희 집 정원도 지금 약간 공사가 완성이 안 됐어요. 아휴, 날씨 좋네요. 저희 집 돌밭이 어딨냐면요, 정원을 지나고 주차장을 지나면 저쪽에 빈 땅이 있어요. 우리 남편 지인이 앞으로 한 2, 3년 후에 집을 지으실 예정인데요. 그 땅에 지금 현재 놀고 있어서 제가 잠깐 1, 2년 밭으로 써보려고 지금 거기를 지금 텃밭 만들기를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저께 하다 말고 들어왔거든요. 마저 하려고요. 이게 어저께 갈아엎은 건데 소독해 뿌려갖고 갈아엎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유튜버 그 농부 아저씨가 이 틀밭이라고 돼갖고 가장자리에 이 뭔가 이렇게 경계하는 걸 쌓아두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무는 돈이 좀 들고 여기 지천인 게 돌이거든요. 이렇게 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돌 주워가지고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가장자리 이렇게 경계석을 좀 오늘 놓을 생각이에요. 자연은 살아있다. 도구의 활용.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돌을 쌓겠습니다. 자, 돌을 다 놔가지고 이제 저 전체적인 밭모습이 이렇거든요. 무슨 저기 뭐 신석기 시대의 그 초기 농경사의 그 유물을 발견한 듯한 그런 모양이거나 아니면은 제주도에 가끔 볼 수 있는 밭사이 무덤 같지 않나요? 뭐 똑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생각보다 딱 네모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쪽 깎으면 한쪽이 기울고 뭐 아무튼 이 상태로 2주를 놔둔 다음에 또 퇴비를 뿌려서 또 한번 뒤집어야 되니까 일단은 2주 뒤에 이곳을 다시 오겠습니다.